자, 17번부터 해설 들어갑니다. 몇 번이요? 자, 17번 취득 시효 제대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 이건 조문 이야기입니다. 17번은 정답이 2번. 1번은 뭐가 잘못됐어요? 네? 점유 취득 시효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번 정답 몇 번? 2번. 3번은 뭐가 잘못됐을까? 3년이 아니죠. 몇 년? 뭐라고요? 동사는 10년. 10년. 또 네 번째는 5년. 그러니까 20년, 10년, 10년, 5년. 그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득시효 얘기한 거 전부 다 17번 조문 얘기입니다. 17번 정답 몇 번이고? 2번. 18번 정답은 2번. 소유권에 한하지 않습니다. 용익 물건도 뭐 할 수 있다? 취득 시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번 정답 몇 번이다? 2번. 다음 19번. 지문이 좀 길었죠? 19번은 일단 잘못된 지문은 정답은 4번. 후. 자, 볼게요. 거기 4번은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가 뭐가 되노? 완성된 경우 이를 뭐하지 않고 있는 사이,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누구? 제3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취득시효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년 완성됐죠. 그럼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이 있겠죠. 갑한테 던질 수 있었는데, 그죠? 누가 먼저? 자, 팔아서 병도 등기 청구권이 생겼어요. 채권적 먼저 성립한 것이 이기는 게 아니죠. 채권은 선행주니까 병이 가서 먼저 뭐 했고? 등기했고, 누구는? 을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야? 등기 못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자한테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취득시효는 뭐 할 수 없다는 거.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습니다. 먼저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기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시효는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자, 이때 을이 갑한테 공격하는 용어는 뭘까요? 네,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아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다. 네, 불행 손배입니다. 어디 문제가 아니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둘이 무슨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자, 19번의 1번은 등기 승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하는 거? 등기 승계. 등기 더하기를 설명한 지문.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당해 부동산 점유자가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등기는 반드시 10년간 그의 명의로 등기되는 것은 아니고 전자 명의 등기까지 포함해서 몇 년? 10년이면 충분하다. 등기 승계 판례 태도고요. 판례는 매수인의 매매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겨같이 특별한 사정 시에는 자주점유가 뭐요? 될 수 없다고 한다. 거기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세 번째,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뭐다? 없습니다. 왜?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순차 전후 따져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데나 기산점 출발하게 되면 순차 전후가 뒤섞인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자주점에 입증할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자주는 뭐가 되므로 추정되기 때문에. 19번 문제나 20번 문제나 사실은 같은 거예요.
20번 갑소유 부동산에 대한 의뢰 점유시효가 완성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1. 을이 갑으로부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갑은 을한테 점유란 부당이득 반환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등기해줄 의무가 있는 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갑이 을로부터 시효 완성 이후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은 후 소유권 상실을 염려 선입형한테 부동산 매도 이전 등기 격려졌다. 갑은 을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질 수 있다. 맞아요? 읽으면서 뭐가 아니구나? 채무 불이행이 아니구나. 세 번째 질문, 두 번째 경우에 을은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안 되잖아요. 검색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몇 번은? 20번은 정답 몇 번이다? 3번입니다. 자, 문장으로 나오느냐, 이렇게 갑을병으로 나오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정답 몇 번이다? 3번. 5번 같은 경우 볼까요? 갑은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은 후 제3자인 병과 뭐에서 통정해서 허위로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다면 을은 누굴 대위해서? 갑을 대위해서 병명의 등기 말소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직접 하면 안 되겠죠? 대위. 20번 정답 3번. 21번은 정답이 4번. 몇 번? 자, 4번 뭐 어디 있을까요? A가 B의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부동산 C에게 처분하면 B는 A에게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죠. 체불 손배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오히려 이런 경우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을이 먼저 등기를 하고, 네? 얘가 만약에 등기를 못했다면, 네? 병이 갑한테 공격할 때는 이 단어 써도 관계없겠지. 네? 무슨 관계니까?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단어는 계약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 자체가 뭐가 아니고, 응? 계약이 뭐가 아니고, 불성립이 아니고 뭐 한 다음에 성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총칙 절대반지 있지? 예? 1번이 무슨 무효고요? 불확정 무효고 2번이 3번이 4번이 달라는 효력이 있을 때 채권적 효력이 있으니까 채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채권적 효력이 있으니까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채무가 있으니까 채무 있는 사람이 이행하지 않는 단어가 뭐야? 채무 뭐다? 불이행 쓰는 거예요. 취득시효 20년 점유 효과이지 계약의 효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무슨 단어 쓰면 안 되고 그래서 나는 뭐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이고 만약에 얘가 먼저 등기하고 얘가 등기 못했으면 이건 매매기하니까 체불 들어가서 이행 불능 들어가서 손배 들어가면 되겠죠. 용어 선택 잘 하시면 됩니다. 21번은 정답 몇 번이다? 4번. 그러니까 지금 불법 행위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20번에 그 2번하고 몇 번하고? 20번에 2번 질문하고 21번에 몇 번? 4번. 불법 행위 손해배상인지 채무 불이행인지 손해배상인지 그걸 뭐 한다? 기억해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22번 가보겠습니다. 몇 번이요? 자, 이것도 똑같네. 22번 정답 3번이네요. 몇 번이요? 그러니까 몇 번만 알았더라면 아까 이 19만 알았다면 계속 후회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이 문제가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닌가? 어쨌든 20은 정답 몇 번이다? 3번. 완성된 자가 뭐 하지 않고 있다가 등기하지 않다가 제3자가 먼저 뭐 했어요? 등기했으면 그 자한테는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는 것. 다음 23번.
등기부 취득세에 관한 성립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 정답은 1번. 판례 245조 2항 등기에는 중복 등기여서 무효로 되는 등기도 포함된다. 이 중복 등기는 뭐냐면요, 이중 보존 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등기요? 자, 토지는 1필지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럼 보존 등기는 몇 개 되는 거예요? 자, 먼저 한 보존 등기에 최초의 소유자는 소유권 갖고 있다 해놓고, 후 보존 등기에 무슨 등기요? 후 보존 등기. 자, 이름 만약 같다고 봅시다. 이렇게 소유권 같아. 이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보존은 몇 개인데? 보존 등기가 몇 개요? 자, 이렇게 이름이 같으면 판례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선보존 등기가 무슨 등기가 되고, 이게 무슨 등기가 되고요? 유효 등기가 되고, 후 보존 등기는 무효 등기입니다. 아시습니까? 그러면 혹시 사람 같은 사람인데 을이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하필 또 어느 등기 가면 괜히 좋은데 여기 가서 기재가 되는데 하필 또 어디 가서 기재했어? 여기로 이렇게 기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 등기하고 뭐도 할 거예요? 점유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무슨 등기야 이거? 이게 선보존 무효등기니까 얘도 무슨 등기야? 무효등기 또 팔단 말이야. 병한테 이렇게 소유권 갖단 말이에요. 등기 돼 있고 뭐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갑이 또 보존 등기를 또 누구한테 팔아요? 정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연결된 걸 보니까 지금 무효 등기에 기재가 돼가지고 을 등기가 5년이고 6년이면 병 입장에서는 이거 더 하고 싶겠지. 등기가 몇 년? 11년. 점유가 몇 년? 그럼 점유 10년 넘고 등기 10년 넘었으니까 병이 몇 조를 주장하고 싶을까? 네? 등기, 취득, 시효 주장하고 싶겠지. 근데 주장해도 이건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 안 되지요. 왜? 현재 소유자는 누구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가 정인데 얘를 또 인정하게 되면 소유자가 몇 명이란 얘기야? 아니, 현재 소유자가 누군데? 정인데 이걸 등기부처럼 인정하게 되면 누구도 소유자란 얘기야? 그럼 논리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이 무슨 시효? 등기, 취득 시효 할 때 집중할 말이 뭘까? 등기, 취득 시효 할 때 이 등기의 최초의 등기가 뭐죠? 보전 등기 자체가 만약에 뭐라면 무효로 한다면은 절대 뭐 안 된다? 등기 취득 시효는 절대 인정 안 됩니다. 등기 취득 시효는 어느 축을 타고 들어오는 거야? 최초의 등기가 무슨 등기인데? 이거 유효 등기였는데 혹시 정이 뭐 해가지고 정이 뭐 해서 위조해서 세 번째 A한테 팔고 네 번째 B까지 갔을 때 최초의 등기가 무슨 등기이므로? 유효 등기니까 이럴 때는 이 B가 무슨 가능성이 있는 거야? 등기, 취득시효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취득시효 할 때 등기 최초의 보존 등기는 반드시 뭘 전제로 해야 돼요? 유효를 전제로 출발했다가 중간에 장난쳤을 때 등기, 취득시효 가능성이 있는 거지. 최초의 보존 등기가 만약에 뭐인데 무효일 때는 절대 뭐 인정할 수 없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판례 태도. 따라서 23번은 정답 몇 번? 1번. 23번에 2번은 등기 승계죠. 등기 더하기 인정이 안 해요? 합니다. 세 번째 선의 점유는 추정돼요? 여러분들 점유의 태양 있죠? 평공자 선 거기까지는 추정이 돼. 근데 딱 하나 뭐가 안 된다? 무과실 추정 안 되죠? 그러니까 네 번째 무과실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겠죠? 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에만 있으면 됩니다.
23번은 정답 몇 번? 1번. 등기, 최초의 보존 등기는 반드시 무슨 등기? 유효 등기일 것. 최초의 보존 등기가 무효 등기면 절대 뭐 할 수 없다? 등기, 취득, 시효할 수 없다. 자, 24번. 정답은 2번. 부동산에 부동산이 뭐 할 수 있다? 네, 부합할 수 있다. 자, 토지의 건물은 절대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부동산에 부동산이 뭐 할 수 있다는 거? 부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 건물이 있는데 옆에다 조그맣게 뭐 창고 비슷한 것을 여기다 누가 지어놨어. 그러면 이 건물에 뭐 한다는 거예요? 이 갑건물이고 을이 지어놨잖아요. 그럼 창고는 이 건물에 뭐 한다는 거예요? 부합한다. 부동산에 부동산이 뭐 할 수 있다? 부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뭐다? 판례의 태도. 네. 1번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무단 경작 농작물은 토지에 절대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부합 나오면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무단 식재는 그대로 법률로 적용합니다. 근데 이론 적용하지 않는 거 두 가지가 뭐예요? 무단 신축하고 무단 경작. 24번은 정답이 2번이고요. 25번 질문이 길었죠? 정답은 5번. 자, 1번 보겠습니다. 타인 토지상의 식재한 수목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네, 토지 소유자한테. 이건 그대로 법 논리 적용한다고 그랬죠? 네. 건물이 중축된 경우 중축 부분이 기존 건물의 부합 여부는 중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 기능 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축하여 소유하는 의사를 종합해서 뭐한다? 판단하는 거 맞고요. 3번 토지의 무슨 대차? 사용 대차는 무상이죠. 그러면 식재된 수목은 토지가 경매 났을 때 낙찰에 귀속된다, 귀속되지 않는다?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번은 허락 없는 거죠. 자, 3번은 무슨 대차? 자, 보세요. 갑토지, 예. 자, 보세요. 무단으로 뭐 했어요, 지금? 무단 식재 했을 때, 뭐 할 때? 자, 이건 두 번째는 무슨 대차라고 그랬어요? 을이 무슨 대차 가지고? 사용 대차 가지고 나무를 심었죠? 무단 식재는 허락이 없었으므로 수목은 토지에 뭐 한다? 부합합니다. 누구 거? 토지 소유자 거. 사용 대차는 수목은 누구 거? 을 거죠? 그 만약에 토지에 뭐가 설정되어 있다 한다면 기존에 만약에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토지에 효력이 미치겠죠. 자, 여기 효력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네? 뭐 했으니까? 부합했으니까 미치는 거야. 근데 여기 무슨 대차는?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뭐가 돼서 토지가 경매돼서 누가 나타났을 때 경락인이 대금 완납하고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모두 취득하고 이 무단식재 수목은 취득하는 거야. 근데 뭐는? 이건 취득을 못한단 말이에요. 거기 취득해야 못해요? 거기 못하잖아요. 자, 더 이상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경락인 갑을 병일게요. 경락인이 자, 사용대차한 을한테 병이 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수목 뭐라고요? 수목 들고 나가. 요구할 수 있다 없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경락인이 취득해 못해요? 못하지. 거기 답 나왔어요. 그럼 어때지? 병이 경락인이 이한테 나무 들고 나가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자, 경락인 소유자 맞아요? 네?
소유권, 물권, 채권? 응? 물권. 사용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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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대차권, 사용대차권, 대차권, 물권, 채권? 물권과 채권 붙으면 누가 이겨요? 있다 없다? 있습니다. 들고 나가야 돼. 이게 만약에 채권이 아니고 만약에 지상권 가지고 만약에 나무를 심었단다면 지상권은 물건이지. 이 등기 물건이 얘보다 빠르겠지. 그때는 뭐야? 들고 나갈 필요가 없지. 그런 게 있다는 얘기지 지금. 그래서 거기 허락 맡았느냐 안 맡았느냐 그런 얘기고요. 네 번째 질문은 건물의 중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었다더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중축분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한다. 거기 부합물 부합됐으니까. 다섯 번째 질문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권원에 의해서 증축한 경우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다 했죠. 증축된 부분이 독립한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말은 논리가 안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기존 건물 허락 증축 구분 소유 안 되면 부합하고 구분 소유가 되면 부합하지 않습니다. 부합하지 않으면 부합물. 부합되지는 뭐죠? 부속물. 무슨 건물이 있었다? 기존 건물이 있었다. 뭐 받아서? 허락받아서 뭐 했다? 증축했다. 키워드가 이러합니다. 구조상, 이용상, 구분수란 말을 했죠. 뭐가 안 되거나 되거나. 안 되면 뭐 한다? 이거 할 수 없어요. 뭐 한다? 부합한다. 구분수요가 되면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면 어떻게 돼요? 명칭. 명칭. 아니지. 이게 글자가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가서 벽에다가 부합물하고 뭐하고, 네? 부속물. 글자를 한 번 보고서 어떻게 이게 눈에 들어와요? 수십 번 봐야지. 글자는 비슷한데 전혀 의미는 다르죠? 그럼 부합물, 부속물 됐을 때 요거는 나중에 임대차 같은 경우는 626조. 무슨 비로 청구받으면 되는 거고. 이건 646조 명칭이 있어요. 그대로. 부속물. 여긴 유입비 돌려주세요. 상환 뭐다? 청구권 가지고 놀고. 이쪽은 부속물 무슨 청구권? 매수권 가지고 놀죠. 힌트. 유입비 가지고 유치권 될까 안 될까? 왜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글자가 같아. 부속물 매가지고 유치권 될까 안 될까? 왜 안 돼요? 글자가 달라. 이때는 매수청구권 던지게 되면 매매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매매될 때 동의 얻어서 매매가 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매매가 되는 거예요. 매수청구권 던졌을 때 저쪽에서 yes 해야지 승낙해야지 매매가 됩니까? 승낙 관계없이 매매가 됩니까? 아니야, 승낙 없이. 형성권. 무슨 권? 무슨 권? 자, 매매가 되면 여러분들 서로 주고받는 것은 너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 가는 거 아닐까요? 무슨 관계로 갈까요? 동시이행 관계 문제로 가겠다. 유익비 가지고는 무슨 권이 된다? 부속물 가지고 유치권이 안 되죠? 근데 매매가 된 다음에 주고받는 것은 너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 너도 나변 무슨 관계? 동생 관계 들어가면 무슨 권? 동시 항변권 문제로 풀어가면 되겠다. 그게 그 5번 지문에 숨어있는 뜻이야. 25번은 정답 몇 번? 5번. 네. 26번 옳지 않은 것. 26번 거기 정답은 4번. 공유는 무슨 목적이 없다는 사실. 사업 목적
없습니다. 그래서 뭐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4번 질문 틀렸고 27번 정답은 1번.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그의 지분을 뭐하면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 뭐한다? 그걸 지분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지분 탄력성. 그러니까 갑하고 뭐 4분의 3이 있었고 우리 5분의 3이 있었고 5분의 뭐 1이 있었고 병이 5분의 1 있을 때 만약에 병이 아무도 없이 만약에 뭐하면 상속인 없이 뭐하거나 사망하거나 지분을 만약에 뭐하면 포기하게 되면 이 지분은 지분 비율로 이렇게 뭐한다? 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가 또 만약에 지분을 만약에 뭐하게 되면 포기하게 되면 근데 갑이 뭐예요? 100% 단독 소유권 취득하는 거. 이걸 지분에 뭐라 한다? 탄력성. 그래서 27번은 정답이 1번이고 28번. 자, 28번은 정답이 2번. 팔레트입니다. 제3자가 공유물 점유를 박탈하였을 때 공유자 E는 단독으로 전부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보존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 지문은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지분 무슨 성? 탄력성. 상속인 없이 뭐 하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무주의 재산이 아니고 뭐다? 다른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로 가져갑니다. 1번 지문은 뭐에 관한 거? 지분 무슨 성? 탄력성. 얘기한 거고요. 또 3번 지문 갖고 단독으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할 수 있어요. 무슨 행위이기 때문에? 보존. 보존은 단독으로 가능하다는 거. 가능하다는 거. 다음 공유물 관리 및 변경 있죠? 네, 관리는 어떻게 한다?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고요. 변경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말짱한 거고요. 5번째는 5년 내 분할 청구할 수 없도록 합의할 수 있다는 얘기지. 분할 청구는 무조건 자유입니다. 단 뭐 하지 않기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속 맺을 수 있다는 얘기죠. 28번은 정답이 2번. 자, 29번 어른 지문. 정답은 2번. 합유 지분은 처분할 때 전원 뭐가 있다?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공유 지분 처분은 뭐고요? 자유. 합유 지분 처분은 전원 동의. 자, 30번 가겠습니다.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 정답은 4번. 자, 합의에서는 공유와 달리 목적물 처분 변경에서는 동의가 있어야 된다. 공유도 예? 공유물 뭐 하거나 처분하거나 뭐 할 때 변경할 때 당연히 전원 뭐가 있어야 되고요.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무슨 물도 합의물도 처분하거나 뭐 할 때는 또 동의가 있는 거니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아니 같죠. 공유물 처분 변경이나 처분 변경은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달리란 말 틀리다는 얘기예요. 30번 정답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유권하고 소유권은 특히 점유권, 소유권은 판례제도를 묻는 게 많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생들 하셨고 숙제 같지 않은 숙제 원로와 수목부터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아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